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음학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다수입니다. 오늘은 인사체험의 과학적인 입장에서 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는 뇌과학자나 또는 자연과학자들 아니면은 이제 일부 의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뇌의 원인에 의해서 임사체험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와인 꽁트에서는 우리가 와인을 처음 접한 무렵에 좀 와인에 대해서 아는 체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좀 꽁트를 하나 여기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태리를 아시나요? 하는 것이 이번 와인 꽁트의 소재입니다. 한번 이어서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상 10km 위에서, 그러니까 10km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매우 매끄럽고 평평하고 평온하지만 실제 바다의 표면은 우리가 해안가에서 보면 매우 불안정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뇌도 평온해 보이지만 그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면은 신경의 마지막 말단 부위에는 매우 심한 얽힘과 결합 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근사체험을 과학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근사체험을 뇌 기능에 있어서 미세한 신경망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에너지 방출 같은 심한 증폭이나 발진을 유발하여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일종의 펌핑 현상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혼란 상태라고 또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너무 어려운 양자역학 이론이기에 간단히 요약해 보면은 뇌가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뇌 신경세포 말단의 전기신호 혼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뇌과학자나 이 분야 의사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근사체험 현상이 뇌의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량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축두엽을 자극하여 생긴다는 세로토닌 원인설과 또 심장에서 보내주는 혈류가 줄어들면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서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뇌의 화학적 평형이 깨지면서 그러면서 생기는 뭔가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과잉설을 또 원인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사체험을 처음 발표한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의 책 다시 산다는 것에 서문을 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박사, 이건 소아과 의사죠. 스위스의 소아과 의사인 이 큐블러 로스 박사는 수많은 어린이 환자들을 쭉 관찰하면서 근사체험 사례를 많이 이렇게 모아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서나 주위 사람들한테 근사체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임사체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도 죽을 때 알게 될 것이라면서 많이 애석해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근사체험이 진정 죽음 외에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는 매우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경험 현상과 또 다양한 이런 증언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모든 것이 또 명확히 밝혀진 또 그것도 아닌 좀 모든 것이 개인의 경험으로서 많이 보여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근사체험과 유사한 그런 현상들은 죽음 직전에 경험하는 종말체험, 데스베드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분들이 내가 옛날에 돌아가신 너의 뭐 할아버지를 봤다, 뭐 내가 아는 누구를 보고 왔다, 그분 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었는데, 이러한 종말 체험 또는 사람들이 자면서 자기 몸을 떠나서 유체 이탈이죠. 그러니까 유체 이탈을 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각몽, 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서 볼 수 있는 자각몽의 현상, 루시드 드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도 뭐 이와 유사한 현상이고, 또 죽은 사람으로부터 사후 교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냄새가 난다, 뭐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식이 와서 뭐 전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다양한 그러한 현상들을 경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많아지고 자주 발생한다면은 이게 도리어 뭐 특별한 경험이 아닌 이런 근사체험의 현상들을 죽음 직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의학적인 증상, 심톰 또는 사인이라 그러죠. 그런 증상이나 증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 저희도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감기 걸리면 목이 아픈 증상이 있고, 충수염에 그러니까 맹장염에 걸리면은 우측 하복부가 아프다거나, 결막염에 걸리면은 눈이 좀 아른거리고 침침하다든가 하는 이런 것처럼 근사체험의 다양한 현상들도 뭐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그러한 근처에 갔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로 이해하면은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들은 살아있는 사람과 사망 그 전후의 영혼과의 소통으로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 사후 세계에 대한 존재로서 많이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데, 뭐 사후 세계나 또 영혼들이 있던 없던 뭐 이러한 현상들은 분명히 있고, 또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 그러한 믿음을, 사후에 대한 믿음을 또 가질 수 있는 있기에, 이것이 있다 없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각자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현상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이러한 일부의 현상들은 아주 간절히 원하면은, 또 간절히 바라면은 서로 통하는 그 사람 또는 뭐 사람과 동물, 모든 또 사람과 어떤 자연과의 그 마음의 이신전심이 전해지는 공명 형상은 아닐까 하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죽음학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와인 꽁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와인 꽁트는 이태리를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군가 와인을 알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을 참 귀찮게 괴롭힙니다. 저라고 별 수가 있었겠습니까? 와인을 접하면서 가족과 직원들을 본의 아니게 피곤하게 하였고, 특히 회식 때 맥주와 소주는 사라지고 와인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저를 이해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직장 군주의 힘으로 밀어붙이니 직원들은 따를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와인의 맛을 알아야 한다고 몇 명씩 이끌고 와인 카페나 와인 바를 전전긍긍하면서 와인 한 병을 시켜 나눠주고는 주인장의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잡담에 거기 와인에 대해서 막 설명도 하고, 와인에 많이 아는 체도 하고 하면서 눈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루에 두세 군데 와인 업장을 들러서 수박 겉핥기 시기에 달달한 그 와인부터, 또 저가의 그 와인을 내공을 쌓는다고 이것저것 막 먹어보기도 하고, 그 당시 저의 좀 와인, 그러니까 술에 대한 알코올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두 병 이상을 먹지 않는다, 이런 그러한 기준은 있었지만, 역시 자주 이게 무너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곳에서 경험하기보다는
또 이제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두세 군데를 더 가서 또 새로운 와인을 경험하는 그러한 뭐 나름대로의 발품도 팔았습니다. 강행군. 그거는 정말 힘든 노동이었는데 어쨌든 본업의 일과가 끝나면은 뭐 사람들을 모아서 또 목표한 그 와인 카페나 그 와인바에 가서서 그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리스트도 그러니까 와인 리스트죠. 이제 와인이 어떤 걸 팔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조사도 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그 공부도 하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주위에서 한 명, 두명 빠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서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 혼자만 덜렁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나버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이제 모든 게 그렇듯이 혼자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힘이 듭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호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기분도 나오고 또 재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와인을 배웠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직원 한 명이 저를 이제 찾아와서 그럽니다. 저 원장님 덕분에 어제 완전 짱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평소 자기를 잘 따르던 그 어떤 그 친구들이 한번 그 호텔에 레스토랑을 가겠는데 거기서 그 어떤 이제 식사를 시켰는데 전부 다 맹숭맹숭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 뭐 비싼데 이렇게 뭐 나름대로 정말 나름대로 힘들게 고급진 데 왔는데 그냥 음식만 하나 떨렁 시켜놓고서 뭐 아무 말도 잘 못하고 좀 주눅이 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 우리 와인 한 잔 먹는 게 어때? 그러면서 그 와인을 주문을 하려고 웨이터를 불렀나 봅니다. 그 웨이터가 어떤 와인을 드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본인도 여기 딱 말문이 막히고 생각이 안 나더란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던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제가 이태리를 좋아하니 이태리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한테 쏠렸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태리를 주라고 한 것은 자기도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튼 딱 그 한마디를 함으로써 순간 모든 시선과 그러한 걸 받으면서 웨이터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그 식비에 맞는 한 10만 원짜리 그 이태리 와인을 아마 가져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자기도 모르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무시중에 이렇게 들었던 이태리 와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딱 주문을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한테 와인에 대해 대단한 내공이 있고 또 와인을 또 많이 하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그래서 매우 그날 사람들한테 많은 칭찬도 듣고 또 부러움도 샀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냥 끌고 다녔는데도 물론 그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어떤 내공이 쌓여서 그런 그 정말 필요한 시기에는 자기도 모르게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저의 그 아주 수제자 그 직원이 참 대견스럽고 그래서 내가 가끔은 그 후에 이제 와인을 먹을 기회가 있으면 불러서 이렇게 이제 와인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몰라도 주거막도 마찬가지죠. 뭐 처음에 잘 뭐 어렵고 하더라도 뭐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한두 번 듣다 보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남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는 그런 것처럼 이제 와인이나 뭐 이러한 삶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것도 다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와인 꽁트는 여기 와인을 잘 모를 때는 이태리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태리 와인을 주세요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잘 이제 해결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주그막 스케치의 그 강좌와 또 그 와인 꽁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